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시장이 지지부진한데다가 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오늘도 전일 미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군다나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좀 다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그리고 투자 심리를 조금 훼손시켜 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요 며칠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추석 연휴 전에는 주말에 라이브에서도 한번 강조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시장에서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래도 시장에 남아 있어야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플로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시장을 보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일단은 홍콩이 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국유화시킨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홍콩 증시가 조금 무거웠죠. 근데 보면은 코스닥과 이 홍콩 증시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다른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독 국내 환율만 지금 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환율 부분에서는 상단이 1190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은 1190원 정도 흐름에서 일단은 환율이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저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환율이 이럴 이 1180원이라든지 119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봤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매수를 멈춰놨던 자금을 활용해서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저는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난주부터 지수를 먼저 좀 보면서 말을 하면 지난주부터 지수를 많이 밀고 내려왔죠.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까봐야 아는 거지만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하락을 한다면 환율적인 요인이 지수를 끌고 내려올 것이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밀리겠죠. 코스닥은 일단은 얘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한번 하락을 하면 좀 깊게 밀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코스피는 대형 메이저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많은 중소형주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의 이 추석 전 자금 확보에 따른 매도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시장 분위기에 연동돼서 이 위로 사주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더더욱 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수요일까지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황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어제 그리고 주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호재도 하나 있다. 2차 전지 섹터에 호재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 보조금 확대에 따른 부분이 에코프로 BM 10조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한 번 더 2차 전지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시장의 선도 주자였죠.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의 1등 넘버원 주자였고 얘가 신고가를 치면서 나머지 2차 전지가 다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NF가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도 이 에코프로 BM과 키맞추기 성격에서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코스모 신소재도 같은 양극재 회사로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올라왔으니 좋은 거지만
2026년도까지의 이 호재를 일단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올렸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종목군들이 21선과 이격이 좀 급격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차 전지의 과열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카페에 준비된 시황 다시 체크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2026년까지 호재를 가져다 폭등시켰고 추석 연휴를 앞둔 개인 물량의 출현, 코스닥 하락, 환율 재차 급등, 카카오 네이버 등 지속적인 노이즈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오늘 그런 언급에 의해서 개인 물량이 많은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고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오늘 시장이 좀 난잡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종목을 오늘 한 2개 정도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을 일단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잡아놨던 물량을 좀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를 조금 더 매도를 했었고, 엔시스라는 종목을 또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종목 좀 매매를 하고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모아서 가다가 계속 분할 매도하고 좀 더 샀다가 불타기죠. 여기서 불타기 했다가 추가 매수하고 매도, 추가 매수, 매도하고 전량 매도를 하고 했던 거. 2차전지 종목은 한 2개 정도 오늘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경유화를 하나 같이 리뷰를 해보면, 애경유화도 지난번에 이제 수급주 매매로 들어가서 여기서 애자 파동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목표가를 17,000원 잡아놓고 16,850원부터 이제 최종 매도를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량 매도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물량을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이 수급주라든지 시장의 변화가 명확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가 다소 어려운 가운데 이런 화학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요. 2차 전지 먼저 리뷰를 하고 화학 섹터 리뷰를 해보죠.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서 E&D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E&D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후발주 성격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대장주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밀릴 수 있겠죠. 아직 구체적인 이 계약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좀 밀리면 또 저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를 그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많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수소 이벤트가 있었던 지난주에 시장의 대장을 차지한 종목입니다. SK가스, 그리고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오르더군요. 그리고 롯데 정밀 화학까지. 롯데 정밀화학은 실적,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더해지면서 올랐는데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걸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소 유통 섹터가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 일진 하이솔루션이 좀 움직임을 보였다. 즉 수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평화산업이라든지 메이저가 이게 자동차 부품 쪽이죠. 평화산업 그리고 중소형주 EM코리아도 있을 거고 SPO셀도 있었을 거고, 이런 중소형 집단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대형주 집단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소의 유통이 갔으면 지금 시장에서 약간 조정을 받았던 연료전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산업 프로테크를 좀 봤고요. 강하게 돌파 이후에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오롱 인도도 이 스틱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죠. 효성 첨단 소재는 지난번에 매매를 했다가 일단 매도를 좀 했는데 이쪽 섹터가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냥
이 수소 안에 ETF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꼭 들어 올리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조금 약하죠. 그래서 두산 퓨어셀은 조금 배제를 해놓고 상방에 있는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대한금속을 하나 리뷰를 해볼게요. 대한금속도 장기 횡보를 보이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전환사채가 지금 한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뭐 30억 정도야 뭐 충분히 금방 소화할 물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이 올해 추세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리움 산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돌파했을 때 굉장히 크게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좀 보고, 이런 추세가 얘도 있겠죠. 이때의 추세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아주 길게 만들어서 이 추세가 있겠네요. 윗꼬리로 만들어진 추세면 지금 여기에서 삼각 수렴을 아주 크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대에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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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순간 돌파가 된다면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빨리 되면 좋겠죠. 좀 늦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저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회사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수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면 시장이 약해도 유니드라든지 탄소 친환경 섹터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캠스도 물론 잘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혀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소의 이제 생산 쪽에서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좀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종목이 계속 물량을 받으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시장이 밀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잘 관찰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소 섹터 이야기 들었고요. 폴더폰이 오늘 좀 급락을 했죠. 일단은 주말에 좀 싼 기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뭐 폴더폰 대박에 부자들은 이 종목 샀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제목에 의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또 떨어졌을 때는 뉴스에 사서,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게 오늘 폴더폰의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더폰 관련해서는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저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한번 봐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KH바텍도 이 초기 스타트 거래 대금이 이 자리죠. 그럼 이런 부분까지 밀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애플의 아이폰이 공개가 돼요. 근데 이런 쪽도 전혀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주었습니다. LG 이노텍 등등 전혀 반응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성 관련해서 요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점검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하죠. 자, 카스라는 종목, 이재명 지사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어제 시간 외에 3% 올랐던 종목이죠. 장 초반에 밀렸다가 일단은 단기 슈팅을 보여주었고, 인성정보 또 아침에 좀 밀렸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매수가 약간 위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돌파하는 구간을 체크가 안 돼서 좀 못했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상한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애매해서 안 했고요. 오늘은 이 정책 테마주 중에서 새만금 테마가 새로 좀 떠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카페에 일단 기사는 올려놨는데, 사실 이게 장중에 나온 거라 내일까지 영향을 보여줄지는 사실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내일 14일날 전북만의 공약을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모엔즈가 일단 모엔즈와
페이퍼 코리아가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페이퍼 코리아는 저희가 매매를 안 했고 모엔즈는 7,050원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반은 팔고 좀 들고 있네요. 거래대금하고 박스권 돌파의 흐름은 좋았는데 추가적으로 내일 만약에 내일 약간의 그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약간 밀렸다 반등을 하면 그냥 매도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오르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괜찮았는데 사실 이 종목도 과거에 끼가 좋아서 상한가를 좀 예상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상한가에는 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따 개념은 안 봤던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로 좀 볼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SK케미칼 오늘도 종가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봤었는데 사실 원하는 구간이 좀 오지 않아서 매매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공시가 하나 좀 나와서 유틸리티 공급 사업 전문화 SK 멀티 유틸리티 분할한다 라는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 이슈는 약간 좀 별로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 주는데 이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 사업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 크지 않잖아요. 1515억 자본금 50억에 매출 규모가 373억. 그래서 사실상 이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4%뿐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물적 분할 이슈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헤지펀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매각하라, 그리고 니네 그 지분을 함께 보면은 주가가 1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는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조 2천억의 매물대를 일단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장 이런 구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저는 눌림목 자리가 좀 나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관심 종목으로 하나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 테마주 이야기했고, 노엔즈 봤고, 자, 카카오 네이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더더욱 많이 때리고 있네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무거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지고 눌림을 보더라도 정말로 아래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국정감사 시즌이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인데 국정감사까지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대놓고 공정위에서 김범수 제재 절차 착수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사태가 점점 커져가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2차전지 내에서 나중에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전고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전지 3개 있네요. 오늘 매매 보면은 3개 정도 매매했구나. CIS까지. 이번에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돌파로 들어간 종목이고, 모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사가 터져가지고 짧게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저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그때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가 나온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은 잘 터져 주는데 유의미한 부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이제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던 대부시스터즈 정도 있고, 나머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워낙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없다 보니까 매매할 종목군들은 조금 다소 없어 보이네요. 자, 시장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 편안한 시장은 아닌 듯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전에는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매일매일 뭐 제가 유튜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종목군들과 또 제 개별 매매하는 종목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보면 거의 대부분 주가는 같이 들어가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신고가를 뚫고 강한 종목 위주에서만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강한 종목으로 더 많은 자금이 쏠리고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반면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런 강한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죠. 그러면은 수급주든 뭐든 실적주든 그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은 시장의 상승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조만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잘 버티시면 또 좋은 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